자, 그러면 기본 과정 첫 번째 거기 컨텐츠의 순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챕터가 총 19챕터 되어 있습니다. 19챕터. 그러니까 준달책은 22챕터인가까지 있는데 여기는 19챕터로 된 거는 그 끝에 가면 핵화학 부분을 뺐어요. 핵화학 부분 내가 따로 공부를 했으니까 핵화학 부분은 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그 유기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기분자나 생체분자와 관련된 것들 뺐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준달책에 대한 것들을 다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챕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달책의 목차 수준을 순서를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것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의 기초야. 자, 그러면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그 물질과 관련해서 거시적인 세계, 우리가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시적인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물질이 갖는 성질들이 있어. 그리고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로서 뭐 원자나 분자 수준이 있어. 그건 미시세계야. 그러면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이 갖는 성질들과 미시적인 세계의 어떤 물질의 구조라든가 그런 물질이 갖는 그 단위의 입자들이 갖는 특징들을 연관짓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학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이 화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해. 점수를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사실 뭐 입시 준비를 하는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공부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화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한 기초로서 거기에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자연의 변화 같은 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과학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물질과 관련된 것이 이제 화학이 된다. 그래서 뭐 5페이지에 보면 과학적인 방법, 그래서 과학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내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방법, 즉 여러분들이 7차 교육 과정을 배웠다면 그 공통화학에서 배웠던 연역적 방법 있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우냐면 일단 법칙이라든가 이러한 자연현상을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는 거야. 자,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같은 것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은 그냥 자연현상을 정리한 것밖에 없어. 왜 그런지는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러한 것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론이라든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이나 모형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왜 그럴 것들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이론이나 모형이야. 그래서 법칙도 물론 중요해.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했을 때, 아, 저것은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에 관련된 이론이나 모형들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에서, 화학은 결국 관찰을 통해서 뭔가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측정을 하게 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에는 정량적인 것도 측정을 하지만 정성적인 것도 측정을 하겠죠.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정성적인 거라는 것은 뭐 물질이 갖는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질이 갖는 특성으로서 어떤 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들을 측정하는 게 정성적인 거라면, 정량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라든가 어떠한 물리량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단위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수와 단위로서 어떤 정량적인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면 측정의 단위의 이제 첫 번째로서 요 정량적인 걸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요 단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단위는 나라마다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다 달라. 예를 들면 뭐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리터도 있지만 뭐 미터의 세제곱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뭐 대, 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단위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7개의 물리량에 대한 기본적인 단위들을 정해 놓은 거야. 그게 바로 5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국제 단위계, SI계라고 하는 거죠. 거기 표를 보시면 질량, 길이, 시간, 온도, 전류, 물질의 양, 그 다음에 조명도, 이런 7가지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양에 대해서 단위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을 정해놨어. 1960년에. 그래서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서 사용되는 단위를 이용하면 좀 더 국제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단위를 공통적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 뭐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초죠.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 전류는 뭐 암페어, 물질의 양은 몰, 그 다음에 조명도는 칸델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7개의 물리량 외에도 더 많잖아. 여기에 부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힘도 없잖아. 뭐 이런 등등의 다른 물리량들은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단위의, 기본 단위의 물리량들을 조합해서 나타내는 게 유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양을 사용해서 표현되는 양. 그러니까 뭐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 뭐 부피는 면적에다가 또 길이를 곱하거나,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물리량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단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밀도를 한번 볼게. 자, 밀도는 우리가 정의가 뭐냐 하면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위 부피랑 질량,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내는데, 밀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화학에서는 단위가 좀 달라져요. 자,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위는, 고체는 자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을 그램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센티미터의 세제곱을 고체일 때의 밀도의 단위로 써요.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 다음에 기체일 경우에는 그램 퍼 리터, 이렇게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밀도의 단위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학을 배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자, 처음 배운 사람은 요에 아직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복습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다 이해가 돼요. 자, PV는 nRT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인데, 여기에 n이 바로 몰수라고 하는 건데, 몰수는 질량을 그 물질의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몰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질량이고 여기가 부피가 있잖아. 그러면 W 나누기 부피가 바로 밀도 D가 돼요. density. 그러면 얘는 공식이 뭐냐 하면 RT분의 PM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위만 공부하더라도 공식 같은 것들을 다 유도해낼 수도 있고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면 단위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압력의 단위는 우리가 ATM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몰의 질량에 해당되는 얘는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atm, 리터 퍼 몰, 그 다음에 K, 절대 온도 되고, 여기에다가 T는 K가 되니까, 단위만 우리가 지워보면 atm 지워지죠? 그 다음에 몰 지워지고, KK 지워지니까 남는 단위가 그램 퍼 리터만 남아요.